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아동 소설입니다. 샬럿스 웹인데요. 저는 여기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기 때문에 원서로 봤는데 한국에도 아마 번역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화화도 된 것 같은데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. 자, 이 샬롯이 주인공이겠죠? 샬롯이 요 예쁜 아가씨 같지만 아닙니다. 그럼 얘인가요? 얘도 아니에요. 샬롯은 여기 있는 검입니다. 자,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쓴 저자 화이트는 19세기 말 뉴욕 출신이에요. 그리고 메인주에서 죽었습니다. 알츠하이머로 죽기 전에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. 86세면은 뭐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나이죠. 원래는 뉴요커 이런데 기고를 하는 칼럼니스트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브리츠창을 타기도 했죠. 그러다가 조카,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니스죠. 조카 딸이 되겠네요. 번역하면. 을 위해서 46세에 쓴 첫 아동 소설이 스튜어드 리틀인데 스튜어드 리틀은 아마 영화화돼서 저는 안 봤습니다만 샬롯의 거미줄보다는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 개인적인 취향은 샬롯의 거미줄이 훨씬 더 좋았고요. 그리고 샬롯의 거미줄을 읽고 제가 읽은 게 백조의 나팔인데 이거는 소설로만 읽었고 영화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나온 돼지가 윌버입니다. 윌버 돼지가 어떤가? 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단어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. 그러니까 보캐브러리가 좀 늘었다는 얘기겠죠. 예를 들면 뭐 숫거위하고 암거위라든지 그리고 거위 새끼.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. 뭐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. 돼지는 그 우리하고 같은 포유류죠. 더럽다고 생각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청결한 동물입니다. 고양이처럼 어, 지정된 장소에 똥을 싸죠. 개는 아무 데나 싸잖아요. 개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고양이는 꼭 지정된 그러니까 고양이도 똑같아요. 돼지처럼 좁은 데다 묻어놓는 게 아니죠. 가둬놓으면 그냥 아무 데나 다 쌀 수밖에 없죠. 근데 조금 넓이가 있으면 지정된 곳에다가만 쌉니다. 돼지도 마찬가지예요. 지능도 침팬지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고 그러네요. 후각이나 뭐 이런 거는 걔보다도 오히려 뛰어나가지고 송로버섯이라고 있거든요. 되게 비싼 버섯인데 그걸 찾을 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. 다만 우리가 돼지 같다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. 어, 발견한 즉시 먹어치우기 때문에 요즘에는 후각이 좀 떨어지지만 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객과의 동물처럼 상당히 서열의식이 있어요. 특히 에, 개보다 더 많이 낳죠. 6마리에서 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12마리까지 낳는데 그중 약한 새끼는 밀려서 굶어 죽습니다. 그래서 어미가 처음 낳은 새끼는 먹어치우기도 해요.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자기 다른 새끼들이 먹을 젖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. 어쨌든 그래서 이 월버는 태어났을 때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. 어미가 먹지 않더라도 주인이 그 젖을 절약하기 위해서 죽이거든요.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아가씨, 8세 소녀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녀가 탄원을 해요. 아빠, 얘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고 그래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제발 살려주세요. 그래서 첫 고비를 넘깁니다. 원래는 도끼로 죽을 운명이었지만 애완돼지가 돼요. 그래서 이 소녀가 아기 키우듯이 젖도 먹이고 이렇게 돌봐줍니다. 그러다가 조금 더 크니까 이제
먹는 게 돼지가 살찐 사람이 돼지가 아니에요. 체지방률은 비슷합니다. 오히려 적어요. 여자 체지방률이 80, 20% 정도고 남자는 15% 정도인데 돼지가 15%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살은 별로 찐 건 아닌데 먹기는 열심히 먹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른은 뭐 60kg 보통 한국 사람 기준은 그 정도 하죠. 물론 더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돼지는 성체 기준으로 하면 300kg예요. 그러니까 6배나 크죠. 그렇게 크려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어쨌든 어느 정도 먹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팔아야 됐습니다. 근데 팔면은 보통 수평아리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바로 죽이죠. 산란계가 아닌 이상. 어, 일단 그렇게 죽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산란계가 아닌 이상 뭐 바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크면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. 그때부터는 먹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체중 느는 거에 대한 그 매출에 비교해 보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팝니다.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삼계탕이죠. 웅계라고 조그만 거 아주 작게. 돼지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정도 크면 팔아요. 고기로 쓰기 위해서.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 애완돼지로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삼촌 집에 팝니다. 싸게 팔면 살 거다. 그리고 가까우니까 자주 보러 갈 수 있다. 그래서 팔았고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체가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팔 정도가 되죠. 그러면 이제 베이컨이 돼버리죠. 그걸 막기 위해서 어, 살기 위해서 이 일보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.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한테 정보도 얻고 넌 어차피 다음 해 봄을 맞이할 수 없을 거야. 이런 얘기를 듣고서 결국은 고통도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친구가 된 사람이 바로 샤롯이었습니다. 사람이 아니죠. 동물이죠. 거미, 쉽게 얘기하면. 뒤에 거미가 또 나올 거긴 한데요. 그거부터 할까요? 샤롯부터 보죠. 샤롯은 거미인데요. 거미는 돼지처럼, 돼지는 아까 과 멧돼지 속, 멧돼지 종의 아종이 돼지입니다. 그러니까 멧돼지하고 집돼지하고 사실은 같은 종이에요. 하지만 뭐라 그러나요? 가축화된 거는 아종이라고 그러죠. 하나밖에 없는데 거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고생대 석탄기에 분화가 됐거든요. 절지동물 문에서 그 밑에 이제 거미강, 밑에 속이 4천 개, 종이 5만 개나 돼요. 그래서 아주 다른데 곤충처럼 인간이 사는 모든 대륙에 삽니다. 그리고 이 먹이도 이게 곤충이라고 생각하는데 곤충하고 달라요. 곤충을 먹습니다. 파리나 모기 같은 걸 먹기 때문에 흉측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익충이죠. 그리고 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. 그냥 한 군데 사는 거미. 지금 여기 나는 샬롯은 한 군데 사는 정주영 거미죠. 이런 거미는 파리나 모기를 거미줄을 쳐서 잡아먹고 이동형 거미가 있어요. 거미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거는 양서류나 어류도 먹습니다. 물론 작은 것만 먹겠죠. 그리고 이 거미를 먹는 포식자는 사마귀, 말벌, 조류, 진해, 정갈, 개미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맛이 좋거든요. 맛이 좋다고 그래요. 저는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그런 거를 음식으로 하는 나라에 가면 먹어볼 생각입니다. 강한 모성애가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 샬롯도 겨울을 나지 못하는 그런 검인데 산란하고 겨울에 죽기 전에 최대한 위장을 하고요. 그리고 임신 중에 만약 사망하면 거미들이 새끼가 쫙 퍼지는 걸 보신 적이 저는 봤습니다.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게 거미의 특성입니다. 자, 아까 글로 돌아가면 샤롯이 그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샤롯을 보고 처음에는 어,
윌버가 고민을 했어요. 유일하게 자기의 친구가 돼주겠다는 게 알고 보니까 거미였어요. 근데 거미가 우린 그 외모 가지고 판단을 하죠. 거미가 피를 빨아먹는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. 사실은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빨이 약해서 그리고 피가 아니고 그 체액을 다른 것처럼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. 이빨이 약하거든요. 그래서 그 소화액을 분비해서 그걸 녹여서 먹습니다. 어쨌든 뭐 이거나 저거나 좀 흉측한 이미지긴 하죠.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먹잖아요. 잡고 사냥을 해서 그리고 먹습니다. 그럼 우리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씹어서 위장을 넣고 위장 안에서 소화시키는 차이고 거미는 소액을 뱉어서 밖에서 소화를 해서 그 소화된 액을 먹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.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친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샤롯의 친구가 되고 하지만 그렇게 외모를 봐 외모만 보고 판단을 했다면 친구가 되지 않았을 샤롯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아까 나온 그 테라픽이라는 욕이죠. 테라픽이라는 이런 걸 해서 이 돼지가 보통 돼지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이게 지금 공중제비를 하잖아요. 공중제비를 해서 더 확신을 주고 결국에는 전시에 나가서 상을 받게 합니다. 그러면은 상을 받았으면은 그 관광 수입이 돼지고기를 파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리고 전시회는 원래는 거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성애가 아주 뛰어난 그런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그 농장에 그대로 있어야 되게 그게 제일 유리하죠.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전시회에 쫓아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데 이 윌버가 그 알을 데리고 옵니다.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올려놔야 되는데 일부가 이렇게 공중제비 돼지가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중제비는 뭐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다가 그 구석에다 넣어야 되잖아요. 그걸 못해서 대신 쥐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. 쥐한테 네가 먼저 복귀해 줄게. 그러니까 이 돼지도 먹는 게 아주 중요한 동물이잖아요. 근데 그걸 희생해가면서 친구가 아니죠. 친구의 자녀를 도와줍니다. 자,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? 저는 그 윌버처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도 느꼈지만 샤롯처럼 종을 뛰어넘은 우리가 물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동물이라는 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거든요. 인간이란 동물이나 거미란 동물이나 아니면 돼지란 동물이나 그런 종을 뛰어넘어서 다른 동물까지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그게 더 좋지 않나. 이 제목이 샬롯스 웹이에요. 아까 나온 그 예쁜 아가씨나 윌버가 아니고 샬롯이 주인공입니다. 저자가 의미했던 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라. 이런 게 아니었나. 저만 해석입니다. 뭐,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했거든요. 참고로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동 소설이래요. 그런데,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많은데 표현할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. 어제 만들면서 보니까. 그래서 많은 리뷰를 봤는데, 어디서는 뭐 죽음과 삶의 뭐 경계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, 저는 거기에 그거보다는 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3653번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고요.
이 책은 번역도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표현하지 못한 제 뭐 표현력의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德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